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2025 MMA 시상식이 다가오면서 팬덤 전쟁의 보성이 엔터테인먼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 경쟁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K-팝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팬덤 중 하나인 영웅시대가 거대한 음악 산업의 지형도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실험장이다. 투표 마감일인 19일 자정을 앞두고 임영웅은 올해의 아티스트와 올해의 앨범 부문에서 맹렬한 추격자들의 숨결을 느끼며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특히 득표율이 23%로 동률을 이루는 초유의 접전 상황은 이 투표가 단 1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디지털 초접전 마라톤임을 선언한다. 이 역동적인 드라마의 정점은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에서 드러난다. 한때 두 자릿수에 달했던 격차를 4%P까지 좁혀내며 K-팝의 상징적 거인에게 맹렬한 도전장을 던진 임영웅의 추격세는 21세기 팬덤이 발휘하는 결정적 순간의 파워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투표 경쟁이 왜 단순한 시상식 이벤트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심장부에 충격을 던지고 있는지를 5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해부한다. 이 투표 경쟁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임영웅의 시상식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사실상 불참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시상식 투표는 해당 아티스트의 참석과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어 팬덤의 투표 동력을 극대화한다. 팬들은 아티스트에게 트로피를 안겨주는 동시에 무대를 볼 수 있다는 이중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불문율이자 흥행 공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임영웅의 경우 시상식 불참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아티스트와 올해의 앨범이라는 MMA의 최고 권위 부문을 선두에서 지키고 있거나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산업적 역설이다. 이러한 현상은 팬덤 영웅시대의 목표가 시상식 참석이라는 물리적 보상을 넘어선 차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투표 행위는 아티스트의 존재 가치와 음악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순수한 명예투쟁으로 변모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재단 쌓기라고 명명하며 팬덤이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위해 트로피를 일종의 공헌 지표로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분석한다. 즉, 트로피는 단순한 상이 아니라 임영웅이 가진 음악적 영향력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권위의 깃발이며 팬들은 이 깃발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꽂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투표율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의 심층적인 분석은 팬덤의 가치 척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K-팝 팬덤에게 연말 시상식은 한 해 동안의 응원 성과를 아티스트의 화려한 퍼포먼스라는 실시간 보상으로 지원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그러나 영웅시대에게 시상식은 이제 기록 제조와 위상 공인의 장이 되었다. 팬들은 트로피가 임영웅의 커리어에 영구적인 성과 지표로 남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라이브 무대의 일시적 즐거움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인식된다. 이는 곧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의 비대면, 신뢰라는 새로운 관계 모델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팬들은 아티스트가 현장에 없어도 그가 음악 활동에 전념하고 있음을 믿으며 자신들의 헌신이 결국 아티스트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한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상식 주최 측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시상식 흥행 공식 인기 아티스트 참석이라는 오랜 등식이 깨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존재는 시상식의 본질이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닌 누가 한 해의 음악계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했는가라는 데이터 기반의 공정성에 집중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만약 임영웅이 최고 권위의 대상을 수상함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에 불참한다면 주최 측은 트로피 전달 방식, 방송 연출, 그리고 시청률 및 스폰서십 가치 보존 등 복잡한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올해의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이 현장 무대 부재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팬덤의 힘으로 결정되는 상황은 MMA의 권위와 시상식의 목적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엔터테인먼트 컨설팅 그룹 뮤직 인사이트 코리아의 최명수 수석 분석가는 불참 아티스트가 대상을 차지하는 것은 시상식 역사상 흔치 않은 팬덤 파워가 주최 측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충격적인 투표 쟁탈전은 향후 시상식 섭외 전략, 팬덤 마케팅,
그리고 시상식 자체의 권위 측정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파동이다. 팬덤이 물리적 시야에서 벗어난 아티스트에게까지 이토록 막대한 투표 동력을 쏟아붓는 사례는 근래 K-팝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가장 강력한 비대면 헌신의 상징이다. 이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구축한 음악과 팬 사이의 신뢰 관계가 일시적인 이벤트의 흥행 요소를 초월하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내렸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로 해석된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클릭과 스트리밍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아티스트의 부재마저도 압도하는 영웅시대의 무한한 영향력을 증명하는 선언문인 셈이다. 이처럼 현장에 없어도 존재감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야말로 이번 MMA 투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충격파이며 K-팝 산업의 참석 보상 모델이 종말을 고하고 디지털 성과 인정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번 MMA 투표에서 드러난 가장 긴박하고 드라마틱한 지점은 바로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에서 이명웅과 2위 후보가 득표율 23%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득표율이 같지만 득표수에서 근소하게 이명웅이 앞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통계적 현상은 K-팝 팬덤의 조직력과 투표 시스템의 정교함이 만나는 극한의 경쟁 지점을 상징한다. 단순히 %%만으로는 측정 불가능한 단 1표의 가치가 곧 왕좌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매 시간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23%라는 수치가 지니는 통계적 의미는 투표 참여자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경우 소수점 3자리나 4자리에서 득표율이 갈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측 팬덤의 동시 투입 화력이 완벽에 가깝게 조율되고 있으며 어느 한쪽이라도 잠시의 궁백을 허용할 경우 즉각적인 순위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초민감 구간임을 선언한다. 이 상황은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 양 진영의 정보 분석 및 대응 속도를 측정하는 첨단 심리전의 양상을 띈다. 이 23% 동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양쪽 팬덤이 24시간 내내 쏟아붓고 있는 투표 에너지의 절대 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거대한 마라톤 경기에서 1위와 2위 선수가 결승선을 불과 몇 센티미터 앞두고 나란히 달리는 것과 같은 시각적 긴장감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한다. 팬덤 생태계 분석가들은 이러한 초접전 상황을 제로섬 투표 국면이라고 정의하며 투표수가 수백만 단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득표율이 소수점 아래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은 양측의 동원력, 조직력, 그리고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한다. 엔터테인먼트 팬덤 행동 분석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투표율이 1% 미만으로 좁혀지는 극한 상황에서 팬덤은 평균 투표 피로도를 40% 이상 감수하면서도 1일 목표 투표량을 15% 이상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승리에 대한 열망이 팬덤의 디지털 행동을 비이성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함을 입증한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올해의 앨범 부문에서도 26%대 25%의 불과 1% 피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명웅에게 투표하는 팬덤의 코어가 얼마나 견고하고 집중력이 높은지를 보여준다. 직전에는 25%대 25%로 완전한 동률을 이루는 순간도 있었다는 점은 이 경쟁이 실시간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롤러코스터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는 팬덤 운영진의 투표 동료 메시지가 투표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25%대 25%의 동률 상황이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을 경우 이는 이명웅 팬덤이 낮 시간대에 집중된 상대 팬덤의 화력에 맞서 시간대를 쪼개어 조직적으로 투표를 분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팬덤은 투표 시스템의 약점이나 상대 진영의 동원 패턴을 분석하여 투표창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고도의 분산 공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팬덤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멈추면 진다는 공동의 위기감을 조성하여 투표율을 더욱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역추진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른바 디지털 모세의 기적처럼 팬덤은 눈앞의 근소한 격차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뭉쳐서 투표 장벽을 만들어낸다. 이는 팬덤 내부에 존재하는 세대 간이 연대를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낳는다.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새벽 투표조, 점심 투표조 등으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분담하며 아티스트를 향한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는 경험을 통해 세대 차이를 넘어선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게다가 이 투표 결과는 이명웅이 장래의 경계를 넘어
K-팝 주류 팬덤의 심장부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통적인 아이돌 팬덤과는 다른 연령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웅시대가 최신 K-팝 그룹들과 정면 대결해서 득표율 동률을 이룬다는 것은 음악 시장의 소비 패턴이 이미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여 강력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팽팽한 통계적 균형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임영웅의 팬덤 파워를 더 이상 기존의 트로트 발라드 시장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23% 동률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표 현황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 내에서 세대 간, 장르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역동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결정적인 스냅샷이다. 이러한 극한의 경쟁 구도는 결국 누가 더 강한 동기부여와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가리는 팬덤 자원 관리 능력의 시험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팬덤의 과학이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데이터로 남아있다. MMA 투표의 수많은 부문 중에서도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이 불러일으키는 문화적 충격은 단연 압도적이다. 이 부문에서는 임영웅이 K-팝 아이돌 시대를 상징하는 거장지 드래건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한때 10%P에 달했던 격차를 4%P까지 줄여냈다는 사실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역사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는 단순히 두 아티스트의 경쟁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온 두 시대 정신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드래곤은 수십 년간 K-팝의 글로벌 확산과 트렌드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아이콘이다. 반면 임영웅은 정통성을 바탕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파급력을 통해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올라선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거인이다. 이 두 거인의 대결 구도는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장르 대 장르, 세대 대 세대의 충돌이자 글로벌 아이돌 시스템 대국내 기반 대중 친화력의 대결로 분석된다. 임영웅이 이 격차를 좁혔다는 것은 그의 팬덤이 단순한 규모를 넘어 전략적 투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드래곤은 K-팝 시스템이 만들어낸 예술가형 아이돌의 정점이었다. 그는 글로벌 트렌드를 이식하고 재해석하여 K-팝을 세계 무대에 올린 선구자적 세대를 대표한다. 반면 임영웅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국민적 선택을 통해 탄생한 철저히 국내 대중의 정서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형 국민 가수의 새로운 파라임을 제시한다. 이 대결은 단순히 신고의 대결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 주도권 대국내 정서 결집력이라는 K-팝 산업의 두 핵심 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화적 현상이다. 특히 지드래곤이 속한 팬덤이 다소 분산되거나 휴지기에 있는 상황에서 영웅 시대가 이처럼 맹렬히 추격한다는 사실은 응집된 충성심의 가치가 잠재된 글로벌 인지도를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팬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전술적 포위 공격이라고 분석한다. 1위를 지켜야 할 부문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유지하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에 화력을 집중하여 역전이라는 드라마를 연출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격차가 10%P에서 6%P, 5%P, 그리고 최종적으로 4%P까지 좁혀지는 과정은 영웅시대의 투표 시스템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목표가 명확한 곳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K-팝 팬덤이 주로 화력에 의존했다면 영웅시대는 정확도와 지속성을 결합한 새로운 팬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술적 포위 공격의 세부 전략을 분석하면 영웅시대의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드러난다. 그들은 올해의 아티스트 앨범 부문에서는 최소한의 방어 투표로 1위 사수에 필요한 에너지만을 유지했다. 반면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에서는 상대 팬덤의 투표 패턴과 취약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때 화력을 집중하는 디지털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다. 팬덤 데이터 분석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웅시대는 투표 마감 직전 72시간 동안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에 대한 투표 동료 메시지를 다른 부문에 비해 60% 이상 집중시켰으며 이는 4%P 격차 축소에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더욱이 이 경쟁은 임영웅의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은 트로트나 발라드라는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남성 솔로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성공은 임영웅이 장르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 대중음악계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
K-팝의 상징과 같은 지드래곤과의 격차를 4%포인트까지 줄인 이 데이터는 이명웅의 팬덤이 단순한 영웅 시대를 넘어 K-팝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적 충격이다. 이는 K-팝 시장의 권위와 위상이 한 사람의 아티스트와 그의 팬덤에 의해 제정이 되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웅이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에서 K-팝의 상징을 위협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그의 음악적 지위가 장르 초월적인 메인스트림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발라드나 트로트 가수는 솔로 남자상을 수상해도 K-팝의 중심축으로 인식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드래곤이라는 K-팝의 심장부와 경쟁하여 4% 차이까지 좁힌 것은 이제 이명웅의 음악이 장르의 구분을 넘어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음악으로 공인받기 직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MMA와 같은 시상식이 장르 구분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대중적 파급력과 팬덤 동원력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산업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웅시대는 투표를 통해 이명웅에게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왕좌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에서의 접전은 단순한 시상식 결과 이상의 한국 음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서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번 MMA 투표 경쟁의 열기를 단순한 수치 이상의 감정적인 용광로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투표 마감일 19일 자정이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광주 공연의 첫날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 운명적인 동기화는 영웅시대 팬덤에게 투표 행위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아티스트에게 바치는 가장 기쁜 선물이라는 숭고한 임무로 전환시켰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일정의 우연적 일치를 팬아티스트 정서적 공명점이 폭발하는 순간으로 분석한다. 팬들은 물리적으로는 광주 콘서트 현장에서 아티스트를 마주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자정까지 이어지는 투표를 통해 그에게 최고 권위의 트로피를 안겨주려는 이중적인 헌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팬덤의 결속력과 투표 동력을 비약적으로 증폭시키는 완벽한 동기부여의 칵테일이다. 이 선물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전국 투어를 통해 팬들과 교감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웅시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를 지지하는지를 만천하에 증명하는 결과 보고서와 같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팬들이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의 역전과 올해의 아티스트 및 앨범 부문의 사수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조직적인 전략과 전술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들은 광주 공연 전까지 1위를 탈환하거나 지켜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투표에 매진한다. 이러한 마감시한 압박은 투표율을 평소보다 수배 이상 끌어올리는 비결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이 현상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영웅 시대의 고유한 가치와도 연결된다. 팬들은 아티스트에게 명예를 선물하는 투표 경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적 사명감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팬덤 활동이 즐거움을 넘어 의미 있는 공헌이라는 차원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다. 광주 콘서트의 뜨거운 현장 열기와 자정 투표 마감의 긴장감이 결합된 이 순간은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관계가 단순한 팬과 스타의 관계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엔터테인먼트계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감정적 폭발점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K-팝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강력한 팬덤의 선물 증정식을 연출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명웅의 MMA 투표 총력전은 최종적으로 그의 팬덤인 영웅시대가 현재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을 재확인시켜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사는 이미 이들의 경쟁을 팬덤들 간의 전쟁이라고 칭하며 그 치열함을 강조했지만 이 전쟁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영웅시대가 가진 무형의 가치를 증명한다. 영웅시대는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연일 올 진화전석 매진 신화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구매력과 동원력을 입증했다. MMA 밀리언스 탑 10 부문에서 이명웅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21%는 그의 앨범이 발매 24시간 내에 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는 음원 시장에서의 강력한 코어 팬층을 상징한다.
이러한 소비 파워가 이제 투표라는 노동력과 결합하여 올해의 아티스트와 올해의 앨범이라는 최고 명예를 쟁취하려는 움직임은 이 팬덤이 대한민국 최고 팬덤이라는 타이틀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문화 분석가들은 영웅시대의 파워를 응집력, 단결력, 그리고 투표 파워의 삼위일체로 정의한다. 이들은 연령대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를 향한 목표가 설정되면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K-팝 팬덤이 수많은 개인들의 집합체였다면 영웅시대는 공동의 미션을 수행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네트워크에 가깝다. 이들의 투표 참여율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소화하고 확장하려는 집단적 투자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투표 경쟁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대한민국 대중문화에서 세대 통합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그의 팬덤이 보여주는 맹렬한 경쟁심은 그가 더 이상 특정 장르나 세대에 국한된 스타가 아님을 선언하며 모든 세대를 아울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메가스타임을 입증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MMA 투표 경쟁은 단순한 시상식의 예고편이 아니라 영웅시대라는 문화적 거인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모든 기록과 관습을 다시 쓰고 있는 현장 중계이다. 그들이 쏟아붓는 투표의 숫자는 곧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자본 흐름과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이며 이 치열한 전쟁의 결과는 향후 K-팝 시장의 지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명웅에게 선물을 안기려는 영웅시대의 마지막 투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단순한 투표 결과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